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스위스 비밀 계좌 제도 뒤안길로 고객 정보 각국에 보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위스 비밀 계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스위스 비밀 계좌가 이제는 비밀 계좌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왜 지금 이 비밀 계좌가 문제가 됐고 이 비밀 계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스 연방조사국 SFTA가 스위스은행을 이용하는 여객 이용자 정보를 2021년 말까지 100개 국가 지역에 넘겨주는 작업을 거의 완료한 듯 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위스는 수세기 동안 세계 금융 여객 금융의 중심지였죠. 영구 중립국, 영세 중립국으로 불렸던 스위스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중립국의 지위를 얻거든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그 옆에가 독일도 있고 프랑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전쟁에 휘말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영세 중립국이 됐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살았던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배경 자체가 유대인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 그 역의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유대인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지금 금융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이제는 필요가 없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스위스 은행들은 이용자 정보 비밀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 이를 포기하게 된 것이죠. 스위스 은행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스위스에 돈을 숨겨왔던 세계 유수의 부호들은 물론 테러리스트, 범죄 조직, 그리고 중국 공산당 관료를 포함한 독재국가 관리들까지 중요한 재산 은닉자 하나가 사라지게 된 셈이죠. 스위스의 이 같은 정책 변화 뒤에는 미국과 유럽의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오랫동안 압박에 의해서 결국 스위스는 이 정책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스위스 비밀계좌 제도 포기, 고객정보 제공 마무리입니다. 세계 최대 여객 금융 중심지죠. 특히 제네바를 중심으로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스위스가 수백 년 동안 고수해왔던 은행 이용자 정보의 비밀 유지 제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수백 년간 엄격한 은행 비밀 제도와 정치 중립 입장을 견디하는 데 힘입어서 전 세계 은닉 자산의 약 3분의 1을 관리해왔죠.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의 역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1685년 종교 자유를 보장하던 낭트 칙령을 폐지하자 신교도들이 스위스로 옮겨와서 은행업을 시작을 했던 것이 이 시작점이에요. 그 뒤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진 프랑스 루이 14세가 스위스 신교도들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추방한 신교도들에게 돈을 빌리는 사실을 숨기려고 비밀 보장을 요구했고 이게 비밀 계좌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여기 애치를 했고 이 돈을 애치한 사람들이 이제 그 누구 돈을 빌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구교도가 중심이었던 지금 프랑스, 이 프랑스 자체가 신교도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또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이제는 프랑스 귀족들과 부자들이 이 스위스 은행에 몰리면서 스위스 은행은 가장 안전한 보관처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도망을 갔죠. 프랑스에서. 그러면서 스위스로 넘어왔고 스위스는 덕분에 덩달아서 윤택한 나라가 된 것이죠. 스위스 정부는 1934년 이 제도를 아예 법으로 명문화시켜서 비밀주의를 명문화시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많이 맡겼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나치 정권이 이 돈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죠. 이를 막기 위해서 아예 명문화를 시켜버립니다.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는 실명도 쓰지도 않고도 지금 계좌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도
개설할 수가 있어요. 대신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가지고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스위스 은행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은행 이용자 정보를 열람하거나 은행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없고, 예금자의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관련 정보는 영구적으로 보호된다라는 것이 이 스위스 은행법이죠. 또한 이용자는 익명으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익명성 때문에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검은 돈이 많은 곳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에 스위스는 세율도 낮죠. 미국보다, 그리고 유럽의 상당수의 국가들보다 그 세율이 낮아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계 부호들이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를 애용했던 또 하나 이유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각국 부자들이 스위스를 조세 피난처로 선택을 했고, 테러리스트와 독재 정권에는 불법 자금 은닉처로 이용하는 결과도 낳게 되었죠. 이로 인해 스위스는 미국과 유럽 등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왔고, 특히 테러리스트와 싸우고 있는 미국의 가장 압박이 심했던 것이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5만 2천 명의 계좌 정보를 내놓으라고 스위스 은행권의 건물이었던 UBS를 압박합니다. 특별히 2008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2008년도에 미국의 재정이 상당히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다 뒤지기 시작을 하죠. 다 뒤지면서 이들의 자금 은닉을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08년 당시 미 법무부는 UBS가 이들 미국인의 미납세 자산 수십억 달러를 숨겼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죠. 2008년 7월 미국인들이 역외 계좌를 통해 재산을 숨기는데 스위스 은행들이 관여한 의혹을 조사하던 미 상원 조사 담당 상설소위원회는 UBS를 포함한 스위스 은행이 1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인 자금을 숨겨주어 미국에 막대한 세수 손실을 입힌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UBS는 미국에 굴복했습니다. 미국이 소송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벌금 7억 8천만 달러를 냈고, 또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280명의 명단과 비밀 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인 이용자 4,500명의 계좌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겨주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넘겨줬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스위스의 비밀주의를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스위스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010년 3월 미국인의 조세 회피를 추적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비미국계 은행도 미국 이용자의 계좌 정보를 미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법제화를 시켜버린 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비미국계라고 하면 미국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들, 대부분 스위스 은행을 타겟으로 지금 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스위스는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연차 총회에서 미국을 위시한 OECD 회원국, 중국 등 47개국과 FATCA를 기초한 자동 금융정보 교환을 새로운 기준인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들의 그 정보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스위스 은행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점차 전 세계 관련국과 고객의 계좌 정보를 교환을 했습니다. 2017년 초부터 CRS가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2014년도에 서명을 했었던 것이 이 계도기간을 건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돼요. 그래서 이 발효가 되면서 스위스는 3세기 동안 지켜온 은행 비밀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은행 비밀주의를 이제 포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유택의 금융이 여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2018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 등 38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시작을 했고, 그해 9월 다른 나라 세무기관에 은행계좌 200만 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23개국과의 정보 자동 교환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2021년 10월 11일 기준 스위스 세무당국이 협정에 체결한 국가와 제공한 은행 계좌 정보만 벌써 330만 개가 넘었습니다.
EU도 비EU 국가인 스위스를 계속 압박해 왔는데요. EU는 2017년 12월 스위스를 비협조적인 조세 피난처 명단인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 리스트에는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제 세무 준칙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국가 지역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겟은 지금 스위스라는 것이죠. EU는 스위스 당국이 2019년 10월에 100여 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 후에야 스위스를 그레이 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위스가 더 이상 비밀 보호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 이 비밀 계좌가 이제는 깨끗하게 되는 화이트 리스트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까지 우리가 보고 더 이상 숨어서 일을 하는 유태계 금융권이 아니라는 사실, 유태계 금융권이 여기 스위스에도 상당히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지만 이제는 미국과 더불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에서 이제는 미국과 함께 동조하는 스위스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